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 기독공부 직원 4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일단 각자 소개를 짧게 좀 해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가장 멀리 다녀오신 분께서. 네. 예. 안녕하십니까. 20대 후반 꽃다운 나이에 입사해서 어느덧 중년을 맞은 신동하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08년도에 당시에는 터키였는데 성지순례로 터키 그리스를 다녀온 이후에 18해 만에 다시 이제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2023년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쪽에 대지진이 났을 때 저희 총회가 구호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햇수로 4년 차에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실사 겸 향후 어떤 선교 방향성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총회 사회봉사부와 함께 튀르키예 지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멀리 가셨던. 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유럽 선교 노회 1회 창립 총회가 있었고요. 선교사 서밋, 미션 서밋에 대한 취재 일정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밀라노라고 이제 출장에 가게 됐다고 얘기하면 다들 오 막 이러지만 저는 약간 밀라노에 좀 구로공단 쪽에 머물다 와가지고 가기 전에 어떤 그런 패션의 성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갔지만 그러한 경험은 조금 아쉽게 다녀오고 오게 됐습니다. 옷가게는 전혀 못 가셨나요? 옷가게 전혀 못 갔습니다. 옷가게 신발 전혀 못 가게도- 가고 주변에 다 자동차 부품 공장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만 집중하셨던 시간이었겠네요. 밀라노의 공기를 마시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요. 그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 교인 그리고 어린이들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시에 들려서 현지의 여러 교회와 학교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놀랐던 거는 생각보다 교회와 학교 시설들이 너무 좋고 다들 또 영어도 잘하고 현지어도 잘해서 저로서는 많이 도전이 됐고 선교지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고 고재웅 부장도 예, 저는 가장 가까운 곳을 다녀온 강구 고재용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복음에 전하면서 진행한 복음전도 캠페인을 다녀왔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떨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카메라 앞에 있어서 많이 긴장되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다음에 해주시죠.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튀르키예 쪽은 지진도 조금 났었다고 들었는데 현지에서 좀 놀라고 그러시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이번에는 지진 피해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규모 5.6의 지진을 맞게 돼서 제가 이제 묵던 숙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좌우로 흔들리고 이렇게 조금 아래로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제 1층 로비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순간에 지진 5.6을 맞았던 거였더라고요. 말라티아 지역이었고 그 이후에 그날 오후에도 이제 6.25 참전용사 100세 되신 분 그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8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전에 지진 여파로 좀 전력이 조금 안 좋아서 엘리베이터에서 한 15분 정도 갇혀서 그래도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왔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네. 그 찍어오신 사진들 보니까 현지 아이들의 표정이나 모습이 너무나 이쁘던데 그 아이들과 좀 있었던 뭐 좀 재미있거나 감동적이었던 그런 상황들은 없으셨나요? 근데 제가 이게 뭐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도 좀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좀 빈곤하고 그런 삶이어도 이 표정 속에서 행복함이나 이런 순수한 마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이재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좁은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컨테이너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감을 찾아가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외지인들을 맞아주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만 이제 어른 주로, 성인 예. 위주를 만났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뭐 어린이들의 이쁜 모습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뭐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선교부를 담당한 적은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었는데 얼굴을 대면한 게 거의 처음이라 가지고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 선교사님 모습이 딱 맞았을 때 그 느낌이 되게 반갑고 정말 우리가 서로 알던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친근함이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여러 이제 고생들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저를 약간 이제 고향의 어떤 동생을 만난 것처럼 되게 다정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한 3일 정도 머물렀는데 너무 따뜻하고 네, 일하는 순간에 어떤 긴장감은 계속 있지만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약간의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교지의 뭐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셨나요? 그 선교제 어려움을 토로하시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되게 감동인 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그 안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힘들었지 뭐 암에 걸리고 또 암으로 인해서 사별하신 남편과 사별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밀라노에서 이제 선교사 서밋 막 세미나 너무 어려운 지속 가능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듣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올 때 그동안 나의 이 느슨했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은 좀 돌아보게 하셨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동남아시아 선교지 가보면은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밝고 많이 웃고 해서 그렇게 많이 도전이 됩니다. 혹시 일본은 좀 어떠셨나요? 가장 좀 인상이 깊었던 내용은 일본이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1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전도지 한 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도쿄 도심에서 전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30분 이상 전도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했지만 한 장을 전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틀 정도 전도를 하면서 마지막 셋째 날에는 10명 정도의 결신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인원들이 도쿄 도심에서 찬송가와 또 기도회를 하면서 큰 감동의 또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그곳에서 더 전도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망을 가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일본은 이제 제가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랄까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타인에 대한 뭐 약간 경계심?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 일본인들이 좀 꺼리거나 약간 그런 건 없었네? 실제로 저희가 거리 전도를 나가기 전에 담당하는 이제 목사님께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도지를 전달할 때 그쪽에서 거부하거나 좀 어떤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어떤 좀 거부감을 표현했을 때는 즉각 대응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좀 피하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전도를 나가기 전에 좀 많이 솔직히 저도 긴장도 되고 좀 두려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1000명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 또 저희들끼리 어떤
공감, 저희 공동체의 어떤 그런 힘도 느껴졌고 또 기도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진행을 잘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도할 때 몇 명씩 짝지어서 뭐 움직이나요? 1000명이 일단 거리로 나와서 10명, 20명 정도 그룹을 형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뭐 밀라노를 취재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느낀 점은 그냥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독립적인 노예인 거잖아요. 아시아 선교노예 물론 총회의 울타리에 있지만 아시아 선교노예나 이번에 유럽 선교노예가 있게 예전에 1907년에 동노회가 조직이 됐는데 외국인 선교회로부터 그 독립해서 스스로 조직을 갖춘 이제 동노회가 출발했는데 약간 뭐 물론 차이점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동노회는 외국 선교사 공회로부터 이렇게 스스로 이제 조직을 갖추기 시작한 구조고 이제 아시아나 이번에 유럽 선교노회는 총회 소속감도 높이면서 뭐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보호 장치 의미가 강한데 어쨌든 저는 공통점은 이 한국 교회가 지경을 넓혀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 안방 립입니다. 안방 립을 예, 저는 이렇게 그런-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안 네. 그래도 현지에서 이제 제가 네. 물어봤어요. 네. 선교사님한테 이 노예가 설립되는 것이 좋으냐.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좋다 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하지 않고 어쨌든 흩어진 이제 한인 교회가 하나로 엮어진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게 실제로 노예가 조직돼서 총회와 이제 어떤 그 연계성, 뭐 소통의 폭이 지금보다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확신을 갖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 선교노회도 그렇고 유럽 선교노회도 그렇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정말 이게 계속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 기자로서 이제 후속적인 그 향후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지켜봐야 되는 뭐 이러한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의 한국적인 이 한국의 독립적인 노예가 생긴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처음 창립 총회를 진행할 때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한국의 현지의 이런 어떤 총회의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이렇게 실수도 하셨고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되게 이렇게 막 너무 우습거나 왜 저것도 진행 잘 못하나라는 생각보다 그동안 너무 정말 선교 사역을 위해 오랫동안 이제 현장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더 안타까움. 그래서 향후 이 선교사님들끼리 더 자유롭고 더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조직의 체계를 잘 갖추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과 기대와 또 바람이 생겼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네. 혹시 일본에서도 교회를 좀 방문하셨나요? 일본에서는 교회는 방문하지 않고 그 제가 미리 여쭤볼 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본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고 가신 모든 분들이 가장 놀랐던 게 일본의 복음화율이 1% 안 되는 그런 교회에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그곳에서 기도회와 찬양을 하면서 온전히 이제 주님에게만 하나님과 주님에게만 저희가 모든 그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고 저희가 거리 전도를 나가기 전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과 또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했습니다. 이렇게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성도 수에 비해서 교회를 크게 건축한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교인이 1000명이 있어서 그 교회를 크게 지은 것보다는 앞으로 크게 부흥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대감에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은 것 같고 저희들도 정확하게 몇 명이 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무적으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문화라는 게 작게 집도 작게 화장실도 작게 주차장도 작게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좀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1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구가 2억 8천.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여도 기독교인이 2,800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실제 교인 수보다 통계가 더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자기가 기독교라는 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는 뭐 10%여서 뭐 2억 8천 명 중에 10%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라고 하고 간혹 이제 저도 이게 가끔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신분증에 이제 종교가 표시돼 있다. 거기도 갔더니 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신분증에는 뭐 종교가 써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신분증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써 있고. 그래요? 네. 튀르키예도 그렇지 않나요? 예, 보셨나요? 그렇다고 보셨나요? 아니,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서 예, 아니, 그렇다고 튀르키예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 튀르키 자체는 또 사실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아이디 카드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쓰여져 있어가지고 네. 개종이 쉽지 않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건 제가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말씀- 제가 네. 튀르키예 아, 1회 어, 첫 예. 출장자로서 이제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막 그 기독교 복음화대에 대해서 열심히 피력하셨는데 그거 저 신분증에 종교가 써 있어가지고 개신교를 바꾸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그럼 당할 불이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침 튀르키예가 떠오르길래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보여달라. 네. 신분증 까셔라. 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까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현지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적혀 있고 제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하고 이 번호 같은 거 가리고 사진을 하나 찍어 왔고요. 그럼 인도네시아도 불이익을 당해요? 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회적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허용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어떤 차를 박았는데 그 앞차에 탄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제 서로 뭐 너 신분증 뭐 이렇게 보여 신분증을 공개했는데 크리스찬이거나 이러면은 거기 뭐 무슬림들이 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는 특별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혼란하거나 급박한 상황에는 또 뭐 어디 사회에 진출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이런 상황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 거를 보통 숨기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노트북으로 제미나이를 검색했는데 그 통상적으로 종교 포함 여부를 신분증에 기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튀르키예에서. 아, 튀르키예. 오, 예. 제가 잘못된 아닙니다. 그때는 했는데 요즘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그거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야, 전 네. 인도네시아는 했습니다. 깠습니다. 아 저는 들은 얘기 선교사님께 네. 현장에서 들은 얘기여가지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원래 로컬 음식을 잘 드시나요? 해외에 나가면 출장이나 여행을 가면은 음식이 잘 맞으셨나요? 저는 네. 너무 잘 맞았어요. 이태리식, 왜냐면- 이태리식. 왜냐면 저는 거의 밀라노 한인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인교회 그 성도님들께서 한식을 너무 많이 모든 끼니마다 한식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게 밀라노에 와 있는지 사실 어디에 와 있는지 약간 헷갈리기는 했는데 가끔 별식으로 이제 스파게티 뭐 나오면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정한 스파게티 맛. 근데 이제 이태리식이나 일식은 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튀르키예식, 인도네시아식은 흔하진 않잖아요. 튀르키예식은 근데 뭐 이제 케밥이나 이런 주로 이제 닭고기나 양고기 종류가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이제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맛은 사실 비슷했던 것 같고 제가 요번에 뭐 그 맛봤던 거 중에서 그 성경의 팥죽, 예,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팥으로 나오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콩스프라고 하더라고요. 노란 콩으로 만든 이제 렌틸 스프라 그러나요? 스튜 같은 개념의 그 팥죽을 먹었는데 뭐 장자권을 뺏길 정도의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저는 튀르키예 갔을 때 너무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양고기 이런 거 냄새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맛있게 맛집을 안 가셨어요. 드셨나? 맛집을 안 가셨는데 선교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맛집이라고 같은 분이었는데. 네. 저는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은 다 맛있게 드셨던 아, 기억이 그럼 나서. 혼자만 힘들었던 네, 걸로 저는 정리하면 조금 될까요? 안 맞았던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좋더라. 인도네시아식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우리처럼 국물, 스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국 색깔로만 봐선 위에 이렇게 뭐 건더기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국물들이 호텔 뷔페 같은 데는 이렇게 국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 이거를 내가 떠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고민하게 되고 근데 몇 가지 이제 좀 추천해줘서 떴던 거는 굉장히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았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애들은 조금 이제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쉽게 적응하고 애들은 조금 힘들어하고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초밥을 많이 초밥, 드셨나요? 회, 저희는 복음에 전함에서 준비해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에 초밥이나 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초밥이 네. 있었습니다. 네. 잘 드시고 오셨네요. 우동도 드셨나요? 주위에 도심이라 보니 먹거리가 참 많았는데 거리 전도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약간 되게 얌전하고 모범적인 학생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네. 다 외워오신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에피소드나 해주십시오, 예. 듣고 싶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제 기억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가기 전에 밀라노에 하도 소매치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핸드폰을 이렇게 고리를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준비가 이게 제가 이렇게 미리 막 뭐 이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전날 쿠팡 죄송한데 쿠팡 새벽 쿠땡. 쿠땡 그 새벽 배송으로 해서 이제 핸드폰 거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막 이렇게 갖고 다니지 막 걸고 다니진 않아요. 취재할 때 막 거추장스럽고 막 또 녹음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에 두고 다니다가 막 준비를 해갔는데 결국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니요. 그냥 본인이 그냥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어. 근데 교회잖아요. 다 선교사님들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막 혼자 너무 흥분해서 막 돌아다녔는데 이제 결국은 교회 안에 이렇게 얌전하게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재밌다. 네, 할렐루야네요. 예. 약간 은혜로운 거고 예. 이제 비행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좀 웃어주세요. 지금 다들 처음이라서 경직돼가지고 비행기에서 되게 에피소드라는 거. 인상적이었는데 비즈니스? 비행기 이제 올 때 네. 경유를 해 와야 되는데 그 경유 시간이 1시간 30분밖에 경유지가 어디였나요? 독일 아, 예. 프랑크푸르트였는데 이 전날부터 오는 시간부터 너무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비행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날 너무 이제 막 놓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우선 너무 긴장돼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둘렀는데 이제 이게 원래 1터미널인데 3터미널로 바뀌면서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20분 동안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터미널 독일에서 거리가 내려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막 서둘러서 막 갔는데 그 안내 데스크에서 이렇게 막 최은석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데스크로 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탔던 기억이 있다. 뭐 이런. 아, 돌아올 때는 혼자 일정으로 혼자 왔나? 왔어요. 아, 그게 좀 왜냐면 긴장이 그 됐겠네요. 마지막 날은 사실 그 문화 체험 시간이라고 네.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시냐고 피곤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일정은 약간 좀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단어. 뭐 현지 문화 체험. 네, 현지 문화 체험이 있었는데
저도 이게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지금 일만 하고 왔다 그 얘기 강조하고 싶은 저도 거죠. 있었어야 됐었던 것 같은데 일만 하고 바로 왔다. 결국에 이제 네. 그 티켓 일정이 이제 제가 그날 1시까지 공항에 가야 되는 일정이어가지고 예. 오전에 막 빨리 짐 정리해가지고 와서 결국에 문화체험을 못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복음의 저감에서 숙소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해주셨는데 갑자기 숙소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숙소 혼자 주무셨죠? 아니요, 뭐 근데 그 보통 2인 1실이니까 네. 예. 출장을 가게 참고로 되면 저는 숙소가 도쿄 도쿄 도청 마주 보는 숙소였는데 거기 되게 유명한 빌딩 아니에요? 예. 유명한 호텔? 그래서 지금 마침 그 뭐죠? 이렇게 전광판으로 이렇게 레이저 쇼 같은 거를 해서 야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잘 쉬고 잘 먹고 오셨네요. 네. 그때 10분 정도만 좋았습니다. 혼자 숙소는 주무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 저는 일행 중에 남성 집사님하고 같이 잤고요. 뭐 이제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원래 보통 비전 트립 가면은 좀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열악한 뭐 교회나 현지 숙소 같은 거 구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저희가 사역하고 들렸던 곳들이 다 시내여서 시내 중심부여서 그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고 숙소 자체가 뭐 특별히 안 좋진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숙소 앞에만 나가면 그냥 이제 현지의 분위기가 역력했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예상 외로 인도네시아가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 비슷하게 동네도 한번 돌아오고 했는데 정말로 안전하더라고요. 뭐 길에 이제 좀 무서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전혀 예,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었고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좀 그래도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더 뭐 소매치기나 도둑 뭐 그런 것도 없고 더 편하지 않은 마음은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튀르키예는 좀 치안이나 이런 게 안 좋진 않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이렇게 뭐 출장이나 여행 가면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뭐 이번에도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잘 돌아다녔고 또 다만 이제 제가 갔을 때 호텔에서 지진을 맞아가지고 먹고 자고 이런 데는 뭐 어려움이 없었는데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예, 저에게는 또 특별한 출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외지에 그 도심지에 너무나 도심지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밀라노인데도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둘째 날인가 이제 저녁에 너무 늦게 끝났는데 이제 그 동행을 기다리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래도 왔으니 현지에서 현재 버스를 타고 내가 숙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공장 뭐 부품이나 뭐 자동차 이런 공장밖에 없는 곳이어가지고 호텔 자체는 되게 말끔했지만 뭔가 이렇게 약간 밀라노의 향취를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그러나 이제 생각했죠. 이 세미나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오롯이 서밋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호텔이 최적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갔을 때 그 셋째 날인가 그 이제 인도네시아 반둥시인데 거기 그 시 팀인가가 이렇게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 시 대표팀이 비겼는데 거의 3일간인가 교통이 마비되고 밤마다 청년 동네 사람들 막 오토바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 예전에 뭐 빠밤 하듯이 그 오토바이로 빠방빠방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빵빵빵빵 하면서 거의 3일간을 길이 뭐 원래도 이제 교통잡이 심하지만 길이 마비되고 막 전부 다 깃발 들고 거기는 이제 색이 파란색인가 보더라고요. 전부 다 파란색 옷 입고 다니고 뭐 그래서 하루는 나갔다가 저희가 어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다 차단돼 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 오토바이 폭주족 같은 사람들이 다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이동이 힘들었던
근데 얘기하고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재미는 전체적으로. 없고. 예. 저는 그 이번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곳 중에서 이제 우리 총회는 말라티아나 이스켄데룬 쪽에 좀 구호가 집중이 됐었는데 사실은 샬루 우르파라는 지역도 큰 지진을 맞았었는데 이번에 지나는 길에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샬루 우르파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 하란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곳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땅이기도 하고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아브라함 신앙 여정에 있어서 출발점이기도 한데 제가 그 지역을 가서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그 지진이 그러니까 3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데가 사실은 그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지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도시들인데 하타이라든가 말라티아라든가 샬루우르파라든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래도 튀르키예가 많이 알려진 데가 이제 서부 쪽이죠. 그 소아시아 7교회 있는 곳. 그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곳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는데 사실은 이 낯선 땅에 우리 총회가 57억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이곳을 도왔다는 게 저는 어쨌든 튀르키예가 뭐 무슬림의 땅이기도 하지만 성서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지진 우리 총회의 지진 구호가 어떤 그 현지인들의 어떤 소통의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를 계기로 해서 어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좀 개인적인 소망을 좀 품고 왔습니다. 제가 기사 보니까 이제 현지인들도 지원을 중단했거나 멈췄는데 한국의 그 교단이 이렇게 오랜 기간 장기간 마음을 다해서 지원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많이 감동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실제로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셨나요? 사실은 이제 재해가 터지면 저도 재해 출장을 몇 번 다녀왔지만 긴급 구호가 많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진이 됐든 홍수가 됐든 그 단기적으로 긴급 구호를 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단 총회 같은 경우는 PCK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넘게 이제 4년 차에 이제 구호가 접어들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책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현지 정부 당국 관계자나 재난위기관리청이나 이재민들이나 감사함을 표하고 있었고 사실은 지진이 3년 이상 지났다 보니까 이제 자국민들한테도 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PCK가 계속 남아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오합지졸 아무 말일 잔치를 펼쳐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모든 취재의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신 기자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이번 초의 출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운반 일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저의 출장은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를 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충전이 되지만 따라간 기자들도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이번 취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사의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온기와 눈빛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모두 현장에서 뜻하신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의 취재는 일본의 복음을 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온 4명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스튜디오가 완공되고 이렇게 기자들이 모여서 진솔하게 토크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족하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 촬영 때는 더 좋고 진솔하고 정보를 이렇게 가득 드릴 수 있는 영상 촬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밀라노 이름 오 막 이랬는데 외곽으로 갔구나. 어떻게 근데 그런 거 있었다? 정말 핑크빛 자켓을 입은 그 이탈리아 남자를 봤는데 저게 패션이구나. 나 그런 얘기하려고 그거는 했어. 봤어. 이탈리아에서는 좀 네.
근데 그 웬만하면 현장은 다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 패션이 정말 다 정말 그 기후 이변 막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더웠거든요. 거의 막 36, 7, 8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엄청 근데 더워요. 다 수트를 다 완전 차려입은 거예요. 긴 팔로 거기에 자켓까지 딱 완전 풀세트로 여기 행커치프까지 다 하면서 그게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이런 거 얘기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있잖아요. 재밌는데. 아니면 맞잖아. 아직 시간